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에 이삿짐차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때에 어떤 이 대선 관련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또 메시지 없이 그냥 대선이 끝나면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지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꼭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인데요. 어쨌든 메시지를 내시면 뭔가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기호 11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연결해보고, 또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이 이강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초록색 넥타이가 아주 멋지십니다. 자, 요즘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도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보님의 또 대선 전략 관련해서 좀 바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도 대전에 와서 네. 아침에 출근길을 가는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전에 가셨군요. 네네. 어때, 그쪽 분위기 좋습니까? 아니, 차 타나 지나가는 분들이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은 뭔가 다른 분위기들이 있어요. 네. 언론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좀 갈라지시고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예. 근데 여기에 지금, 기호 11 조원진, 기호 11 조원진, 11번의 기적, 11번가의 기적,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요. 지금 총 출동한 거 아닌가? 11번이 바르고 바르다, 곱고 곱다, 이런 그러니까, 뜻입니다. 예, 도덕교과서 조원진,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산프로님께서는요, 기호 11 조원진 찍고, 나라 걱정 없이 살자고,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 좌장 기호 11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이 답이다, 이런 얘기. 하여튼간, 거짓 없는 공정한 국가 건설은 조원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말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조원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가장 마음 안타까워했고, 가장 정말로 이렇게 변동성 없이 그분을 좀 지지하고 지켜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 다 떠났죠.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좌장도 되고 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사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5년 동안 네.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하루도 안 쉬고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초창기 때는 사실 윤석열 후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특검의 이제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수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소까지 하면서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때 좀 뭔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보수의 또 대표가 되어가지고 후보로 나선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구속 연장할 때 네. 제가 국회에서 14일간 단식했잖아요. 네. 14일간 단식하면서 구속 연장 반대 투쟁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 윤석열 특검이 30년 부영하면서 농구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다 거짓이다. 밀실에서 경제인을 만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밀실에서 만난 게 아니고 네. 관저에서 경제수석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눈 건데, 그런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 때 특검팀으로 검찰총장까지 갔지만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증거가 없이 지금 6개월 동안을 수갑 채워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일주일에 5번, 5일을 그러니까요. 하루에 10시간씩 재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찢어졌죠,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태블릿 PC도 증거로 채택 안 되고, 네. K미르, 국정농단에 K미르도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그다음에 검찰의 구형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증거 채택이 안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 그 후보한테 진솔된 사과를 해달라. 본인들이 수사를 잘못했고 강압 네, 수사를 네. 한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안종범 수석이 그래 나오잖아요. 자기 이번에 자서전 썼는데 네네. 굉장히 탄압을 그 압박을 주더라. 자기 그렇죠. 조카 취직신고까지 다 조사하겠다. 그래서 압박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검의 그 팀장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 4명을 구속시켰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는 날 네. 윤석열 팀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 박수까지 쳤답니까? 좋아서? 예, 그런 후보가 어. 지금 국민의힘 소위 자칭 우파 후보라고 하니까 네. 참 저희들이 씁쓸하죠, 사실은.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고향에 가가지고 나를 찍어달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보면서 참 저렇게 저분이 말하는구나. 저는 사실은 그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예. 이제 뭐 지난 수사에서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예. 또 특검으로서 그래 했다. 뭐 이렇게 솔직히 하면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는데 소임이라는 게 정의롭게 하는 게 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소임이 아니다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일화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큰 잘못을 하는 게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헌을 혼자 개헌. 합니까? 민주당하고 하지 네, 않습니까? 국회의원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그때 선대위원장 총괄위원장이 실수 안 하면 정권 교체한다. 맞아요. 그때 그렇게. 정권 말했어요. 교체하면 정계 개편하겠다. 그럼 정계 개편을 보통 국민통합정부를 만든다 이래야 되는데 네. 민주통합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각제 개헌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교대잖아요. 내각제 개헌이 뭡니까? 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해가지고 서로 잘해보자는 민주통합정부 거니까. 만들면은 네. 그러면은 야합이죠. 3당 합당보다 더 심한 야합이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을 찍어주고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 못 살겠다.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에 시달려가지고 그럼 좀 붉은 적폐 청산 좀 해라. 네. 그다음에 권력 게이트 수사 다 해가지고 법의 잣대를 세워라. 이런데 벌써 그쪽 팀에서는 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어 개헌한다. 저는 뭐 내각제보다는 이원집 정부제 개헌이 분명히 갈 거다 이래 보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뭐 좌우에 그 빚진 게 없다. 빚진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빚졌죠. 그러니까 적폐청산 한마디 했다가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니까 네네. 나는 문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생각이 같으면 정권 교체가 아니죠. 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네. 것은 네.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5년간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정권 퇴진 투쟁을 했고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문에 투쟁을 했는데 우리가 참고 우리 당원들을 설득해서 그렇죠. 단일화 제안을 제가 했잖아요. 맞아요. 예. 한 보름 전에 받아줘야지. 예. 했죠. 한 20일 가까이 됐는데 안철수 건하고 똑같아요. 답이 없어요. 답을 안 저 하시는군요. 사람들은 이분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어. 그러다가 며칠 전에 하도 우리가 단일화 거부한 게 국민의힘이다. 이게 안철수한테 이제 고나 몰리고 우리한테 고나 몰리니까 네.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만약 정권 교체 안 되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저는 그래 되면은 만약에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국민의힘 해체라 이래봐요. 그렇군요. 자, JBI 방송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은 게 없어요. 이런 말씀 하셨고요. 깜장 가방님께서 청렴하고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한 조원진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고 황교안 대행 때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보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문제와는 또 별도로 이번에 사면이 돼서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딱 첫마디 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윤석열 후보 원망하시던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밖에 지금 접견을 안 하시는데, 유영아 유 변호사하고 하군요. 저하고 네.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께 사실 뭐 장문의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답이 뭐 옵니까? 그러면? 제가 편지 보낸 내용은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네. 건강이 최우선이다. 네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달성군으로 네. 대구 달성군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을 제가 해주셨군요. 이제 사면 되시기 전에 사면이 말 나오기 전에 12월 26일 날 네. 대구로서 모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구로 오시면 좋겠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구로 오셔서 이제 그 몸을 좀 추스리시고 대구로 달성군으로 오셨다는 게 정치적인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예를 의미가 들어서 있죠. 서울에 그냥 기거하신다든지 하시면은 그런 의미보다 대구로 왔을 때는 다시 정치 재개를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네. 정치적인.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 좀 의미에서 나아지면은 정치적인 것을 조금 더 멘토처럼 어떤 행동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되네요. 정치적인 재개를 하시겠다는 뜻이 대구 달성군으로 이제 오시겠다. 그들하고 네, 거의 그렇군요. 함축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슈퍼챗 뭐 열어놨습니다만 거의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뭐 US $100도 보내주시고 2만 원도 보내시고 야 이거 조원진 후보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네. 50만이잖아요, 당원이. 그다음에 책임당원 이제 우리 당비를 내는 당원이 네. 6만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실질적으로 뭐 언론 방송에서 안 다뤄줘서 그런데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한테 미안한데 당원이 20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공화당이? 정의당의 6배예요. 그러네요, 진짜. 이제 선관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제3정당인데 네.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단일화 제안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네. 호소를 하는 거죠. 정권 연장 안 된다. 네네. 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미국 언론이나 영국 언론에서 하듯이 가장 정말 안타까운 후보들이 나와 있다. 네. 과거에는 최선의 후보가 아니면 아이고 막 살다 보면은 흠이 있으니까 자선이라도 뽑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가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을 A 아니면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네. 윤석열 하면 이재명을 몰고 가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유영아 변호사 말로는 처음에 나오실 때 한 30% 정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한 더디지만은 좀 더 한 20% 정도 좀 나아지신 것 같다. 20% 나아지셨다. 그래서 몸 상태가 한 50%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퇴원을 언제 하십니까? 대선 끝나기 전에 하십니까? 저는 대선 이후에 하실 것 같아요. 이후에 하신다? 네네. 지난번에 그 석방 되셨을 때 우리 조원진 후보께서 네. 뭔가 메시지는 내놓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냐. 다만 윤석열 후보를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라 하실 분은 절대 아니고 그렇죠. 지지는 안 하시겠죠. 뭐. 아무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솔직히 그게. 인지산정으로.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네. 그분이 판단하셔서 하실 거다 이래 보죠. 그렇지만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뭐 자기들이 지금 다 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국민들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 권력이나 후보자들이 오만하게 보이면은 바로 등 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워낙 크니까 그런 후보들이 견디고 있는 거지. 과거 같으면 윤석열 같은 후보 나오지도 못하죠. 그럼 윤석열 후보가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인사를 하러 왔다거나 뭐 미안하다고 하다거나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뭔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사과한다거나? 윤석열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정도 용인 사람이 아니에요? 또 퍼커 치는 거 보니까 네네.
조폭들 수사하다가 비웠는지 조폭같이 어퍼컷을 칩니까? 아, 그러니까 어퍼컷을 한 좀 사람은 올렸어요. 어퍼컷 치고 한 사람은 발치기를 국민들 앞에 발치기 하고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부끄럽다. 예. 그렇지만 이분이 이 제1야당의 후보로 뭐 여론조사 1위라고 지금 나오고 또 1위라고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어퍼컷 맨날 가서 하시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건방지게 보이겠습니까? 네. 사실은요, 정권교체 여론이 한 65%까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많았어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깨끗하고 좀 정직한 사람, 네. 또 나름대로 국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오면요, 이번엔 대통령 선거 할 필요도 없이 7대3 게임 정도 됐을 겁니다. 어. 이 두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네. 50% 초반 툭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제가 국정감사를 2번이나 행안위 간사하면서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잘못 냈다. 네. 가면 캐면 캘수록 저 사람은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공기 한풍기 있잖아요. 네네. 판교에서 네. 그 이재명 후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16명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이재명 후보 그 자리에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그래요? 책임자인데. 어머나. 아니 그러면 전쟁 터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저 국정감사에 그 얘기를 했다고. 네. 아니 당신이 책임자인데 네네. 사람이 아비규환으로 막 사람 죽고 이런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왜 도망갔냐고. 그쵸.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저는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김의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대통령 구속시켜놓고 한정 폭탄주 모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그런 형태라.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그래서 네. 야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행하다. 배울 게 있는 후보라 해야 되는데 네. 배울 게 없는 후보들을 양당에서 딱 뽑아놓고 언론 방송도 그쪽으로 몰고 왜냐하면 좌우가 갈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는 것이 양당 네. 구도를 깨는 것이 대한민국이 깨끗한 정치 정말 올바른 그런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양화가 네. 너무 무너졌다 이래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다 그러면서 적폐 수사한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보복수사 논란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요 말은 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적폐인데 무슨 적폐는 쇼하는 거죠. 본인이 적폐요? 아니 쇼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안에 네. 3월 9일 끝난 다음 정기국회쯤 해서 네. 야합한다고요. 야합을 합니까? 야합하면 민주통합정부 만든다는데 그래 만들면 무슨 적폐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대선에서 대통령 되더라도 민주당하고 통합한다? 야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통합이 아니고 연대하는 거죠. 연합해서. 소위 말해서 적폐 청사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역대 정권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검찰총장들이 칼을 다 들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그렇죠. 가족들 수사를 다 했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 7월 말 임기인데 3월 초에 나왔어요. 네. 그때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사단들이 대전, 대구에 다 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의 골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네네네. 만약 그때 수사했으면요. 이번에 정권 교체는 쉽게 가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 되면 한 20% 떨어져요. 그래요? 그럼 윤석열이 아니라 네. 누구라도 정권 교체는 쉽게 가는데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후보가 지금 후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년에 4개월 동안에 검찰총장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소위 권력 게이트 수사를 울산시장 의혹 문제, 신라제 문제, 네네네. 이런 거 다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수사를 거의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못했다. 네. 만약 그때 네. 수사했으면은 네. 여론이 확 바뀌었을걸요. 그럴까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장동 의혹이 엄청나게 작년부터 시끄러웠는데
최근에 나온 김만배 씨 녹취록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있는 코너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이 윤석열 후보하고 대장동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줬다. 그러니까요. 그걸 우연히 이상하다. 사줬다. 100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네, 그러더라고요. 10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확률이 지금 정확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부산저축은행이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건이 그 전에 법무법인 부산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이가 하고 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소속됐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산저축은행 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윤석열 후보 건이 그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대장동 문제는 우리는 쌍끌이 특검 해라. 네. 네. 그러면 쌍끌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쌍끌이 다 파헤쳐 보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둘 다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법이 구성이 돼서 일주일만 여야 합의하면 일주일 만에 특검을 할 할 수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합의만 되면. 예. 합의만 되면 하는데 서로 말로만 떠들지 합의를 서로 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서로 자기 발절인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대장동 특검을 묻을 수는 없잖아요. 네, 3억 그럼요. 해야죠. 5천 투자가 해야 되는 5천억을 겁니다. 가져가는 사회가 됐는데 네. 지금 제 생각은요. 아마 우리 그 변호사님하고 거의 비슷할 생각일 텐데 네. 우리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개발권에 대해서. 네. 대장동 특검은 4가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민간이 사업하는 걸 뺏었잖아요. 네. 그거 6천억 들어가는, 2조 들어가는 거를 1조로 땅값 처리해버렸다고요. 공공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서 1조 정리됐잖아요. 그 다음에 150% 용적률 195%를 올려줬어요. 네. 이제 땅 살 때는 공공으로 하고 분양할 때는 민간 민간으로 개발로 해서 하니까 이득이 이상하게 났죠. 예. 그러니까 그게 2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이런 사항들이 전국의 지자체가 거기 네. 아파트가 잘 나가는 지자체는 그런 현상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참에 네, 부동산하고 권력하고 돈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권력형 부동산 비리를 완전히 한번 끊어버려야 뽑는 된다. 그런 알겠습니다. 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제 사실은 사자 토론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아마 나머지 분들 후보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토론 하십니까? 저는 거부했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밤 11시에 오후부터 새벽 1시까지 네, 한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탁공덕으로 다 똑같이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시간 탓을 다 차별되고 주무시는 시간에 하니까. 네. 불공정한 토론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나오셨으면 좀 토론 보고 좋았을 텐데. 아니 저희들이 그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사자 토론이 공정선거에 어긋난다. 조원진 그러면 후보도 사자 선거가 4번, 3번 하면은 네네. 이것도 3번을 공정한 시간에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다양성이지. 네네.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 방송은 옳지 않다 해서 가처분 신청 내고 선관위에다가 거부하는 문서를 네. 보냈습니다. 근데 잘 안 됐군요. 좋습니다. 자, 후보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딱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네.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사람들보다 선의 사람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선의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 그래서 네네. 정의로운 나라에 정의로운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정당의 다양성이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께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원진 후보는 의리가 있고 일관성이 있고 믿음직한 그런 후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